안녕하십니까. 시가 노래가 되고 예술이 삶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정다겸의 예술톡톡 라디오쇼의 진행자 정다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커피 한 잔에 따뜻한 감성을 담아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오신 분인데요. 커피 시인이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감성시를 통해 삶의 향기를 전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며 문학의 씨앗을 널리 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감성시의 매력과 시인의 삶, 그리고 문학이 우리 삶에 주는 따뜻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부영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님을 뵈면 늘 커피 향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커피 시인으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보영 시인입니다. 커피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한국감성시협회 이사장, 한국감성캘리그래피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윤보영 시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과 한국문인협회 등에서 감성시와 아시 쓰기 강의를 통해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여 명의 제자들이 개인 시집을 발간했는데요. 문학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요, 시인님께서 단순히 시를 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시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윤보영 시인님의 문학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지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인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28년 전쯤이죠. 1998년의 일인데요. 고향에서 형님께서 저는 주택을 마련하고 이사하는 날 제가 형님과의 어린 시절 인연을 글로 적어 큰 형님이라는 글을 발표했을 때 형님께서 그 글을 듣고 제가 읽었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이게 글의 힘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울린 순간이었군요. 어쩌면 그때 시인의 길이 시작된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고향과 일상을 소재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고향에 대한 별 이야기인 별시집, 소금별 초록별과 또 고향에서 나는 전통 도자기를 내용으로 한 도자기 시집 사계막골 이야기를 발간했고 지금까지 25건이 넘게 짧은 감성시를 써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시집 앞에서도 말씀했죠. 25건을 발간했고 SNS상에서는 1만 5천여 편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또 감성시와 아시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시인들을 양성해서 직접 이런 시를 쓰게끔 지도를 해왔고 현재 70여 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발간하는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25권의 시집, 그리고 15,000여 편의 작품, 또한 70여 명의 시인 배출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문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꿈을 키워 주시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윤보영 동시 전국
어린이 낭송대회가 올해 9회째 개최됩니다. 이 동시 낭송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어린이들이 이 동시를 가슴에 담아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기획을 됐고요. 또 경찰사랑 디카시 공모전 등 직접 디카시 공모전을 4개의 디카시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직접 일상에서 담은 사진과 생각을 함께 조합해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를 쓰는 일에 그치지 않고 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까지 하고 계시니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짧은 시가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 권의 시집에 100편이 넘는 짧은 시를 발표했고 한 번에 5권의 시집을 즉 이 시집에 담긴 시가 600여 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시는 몇 분이 이제 짧은 시를 발표해서 기억하는 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이라든지 고은 시인님의 긋꽃, 정주영 시인의 호수, 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등 몇 편만 기억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제가 무려 600편을 발표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시에 대한 형식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지만 비판과 논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저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왔고 지금은 누구나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며 또 오래 마음에 남는 감성시를 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결국 독자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의 윤보영 시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인님께서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 작가라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 꿈꾸었던 이 신춘문예라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0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써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얻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시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들입니다. 특히 북한산 자락에 애국지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준 열사 그리고 신익계 선생님이라든지 조동욱 박사 등 애국지사 16분의 묘소가 있는데 이 묘소마다 제가 윤보영 시인의 시로 시비를 설치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또 전국 곳곳에 윤보영 시가 있는 마을이라든지 윤보영 시가 있는 숲, 윤보영 시가 있는 정원, 또 윤보영 시가 있는 학교 등 7여 곳에 제 시가 설치되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시인으로서는 또 시비 세우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생활 속에 스며드는 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작가로서는 큰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의 물결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인데요. 시집 속 활자에 머물던 시가 사람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길이 되고 쉼터가 되고 추억이 되었다는 말씀이 가슴에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시인으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인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시인님께 문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문학이라는 건 저에게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제 삶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이라면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상 속의 모든 순간이 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시인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일상 가까이에서 시를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제 삶은 특히 제자들의 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300여 편, 한 달이면 10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읽고 분석하며 더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지금까지 수만 편의 작품을 함께 읽고 고민한 셈입니다. 수만 편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어쩌면 시를 쓰는 일보다 시인을 키우는 일이 더 큰 사명처럼 느껴지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문학은 단순히 작품을 쓰는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동과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며 또 제자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며 응원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문학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문학이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표현,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문학을 통해 시인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자들이 저에게 시를 배워서 시집을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참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시집을 낸 분들을 대상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도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가장 크게 시를 통해서 얻은 것을 들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시를 쓰기 전에 그냥 지나쳤던 일상도 이제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커피 한 잔도 시가 되고 또 꽃 한 송이도 시가 되고 더불어 사람과 인연이 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새로운 감동을 만나게 되고 그 감동은 시 속에 담기게 됩니다. 이런 덕분에 조금 더 넓게 또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러운 삶인데요.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는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뭐 꼭 이렇게 부럽다고 할 것보다는 그냥 네. 저는 제 스스로 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기쁨은 제가 시를 쓰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몇만 편의 시를 쓰고 또 분석하며 얻었던 그 지식을 시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가 기부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윤보영 감성시 쓰기 공식을 정리해서 책으로 보급하고 있고 또 지금도 꾸준히 시와 글쓰기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일처럼 들립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윤보영 감성시 쓰기 공식 책을 발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눈다면은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을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시를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저는 저에게서는 더 큰 보람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6년 동안 시 글쓰기 강의를 진행했고 또 현재는 특히 그 여러 분야에서 감성 시쓰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출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행복합니다. 70여 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감동이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물론 그 감동을 제가 드러내기 위한 것은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경계의 뜻으로 못 드러내겠습니다. 심지어 축하의 글도 써주지 않았고 또 윤보영 시인에게 배웠다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제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윤보영 시인에게 배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하의 글도 써주고 또 이렇게 지도도 하게 됩니다. 제 같은 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제자들이 시를 통해 새로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문학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결국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시집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학은 글을 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인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학 활동을 시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오후에 북 콘서트도 열리잖아요.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아하시, 동인시집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하시는 어떤 시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하라는 이 얘기가 일상에서 만나는 감동인데요. 이것을 시에 접목을 한 겁니다. 최근에 제자들과 함께 아하시 동인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아하시는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곤란함이나 부족함 또는 당황스러운 당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그 시각으로 이걸 발전시켜서 반전을 통해 하는 깨달음을 선물하는 그런 시입니다. 비록 짧지만 읽는 순간순간 마음이 전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시군요.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고 궁금해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나면 아하 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는 시입니다. 감성 시는 시를 읽고 그 느낌이 안으로 스며들면서 감동을 느꼈다면은 이 아하시는 읽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밖으로 감탄이 나오는 그 시죠. 최근 아하시 2기 과정을 마쳤고 현재 3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인 시집은 1기 수강생들이 직접 쓴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네, 보통은 시인 개인의 작품집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작품집을 북 콘서트에서 소개하고 계신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늘 이제 이런 큰 북 콘서트에서는 어떻든 자기 시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제자들이 낸 동인 시집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저는 늘 제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본인들의 생각을 담은 시집을 북 콘서트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아시를 좀 배워가지고 문학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자들을 향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아하시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처음에 일반 시, 또 이제 제가 시를 배울 때는 모던니즘 시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를 배웠고 그러다가 전통 시를 이렇게 배우다가 거기에서 작상된 게 짧은 감성시였습니다. 처음에 물론 많은 분들의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은 제도권 내에서 한국문인협회에서 제가 시쓰기 강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감성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문화에서 이 SNS상 정말 미디어가 발전되어 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 전통적인 그 시만 가지고 계속 고집할 때
독자들을 어떻게 시를 읽게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게 감성시를 넘어서 디카시도 있고 이와 같은 아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아시가 감성시의 새로운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대에 보니까 감성시를 쉽게 재미있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반전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시에 담아 그게 독자들이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큰 매력이 있어서 저 역시도 좋습니다. 네,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시라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최근에는 디카시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다고요? 예, 디카시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디카시를 제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무려 4개의 디카시 공모전을 직접 개최하고 지금도 전국 경찰사랑 디카시 공모전이 6월 말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 디카시에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감성시의 이 아시를 이 반전을 접목시키고 또 여기에 재미와 공감을 더할 수 있도록 디카시라고 할까요? 디카시에도 디카시라는 게 사진과 글이 만나서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그 감동에 사진과 글에 없었던 또 다른 아하를 아하하는 감동을 거기다가 접목시킨다면은 이것은 큰 반전, 사람들이 싱겁다는 것보다가 읽을만하다, 너무 좋다, 감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디카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주 후부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아시를 접목한 디카시 쓰기 강의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시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참 좋네요. 그렇다면 시인님의 작품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시를 창작할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요? 예, 저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곳에서 영상을 얻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앞에도 말씀드렸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까지도 모두 시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인님의 작품을 읽으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풍경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를 쓸 때 먼저 있는 그대로 모습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저만의 생각을 반전으로 적용합니다. 특히 그 생각에 앞에서 말씀드린 작은 반전이 더해질 때 독자들은 아하 하고 공감을 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아하 한번 외쳐볼까요? 아하! 네. 아하 씨의 탄생 비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탄생한 짧은 감성시들을 SNS를 통해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해 주셨고 더불어 제 이름보다 제 시를 먼저 기억해 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인의 이름보다 시가 먼저 기억된다는 것 어쩌면 가장 행복한 칭찬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윤보영 시인입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본인이 SNS 즉 문자 메시지로 받은 카톡에 받은 시를 보여주며 이분이 당신이 맞느냐라고 묻는 경우를 많이 만나고 합니다. 결국 이처럼 영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순간 속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 한 송이, 커피 한 잔,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네요. 그 순간이 바로 시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이 신청한 곡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특히 수원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시인님의 예술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수원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수원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이자 예로부터 문학과 예술이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런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문학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원은 화성과 정조대왕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생각이 깊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에서 화성 관련 그 작사도 했고 또 신앙송 단체에서 특강도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한국문인협회 수원 지부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시, 소설, 아동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와 창작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문학을 배우며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는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원에서는 신인 작가들의 활동도 활발하고요. 문학 강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 수원문인협회가 운영하는 시인학교에서 감성시 쓰기 강의를 맡아 제자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세 분의 제자가 직접 개인 시집을 출간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 사람의 독자가 시인이 되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내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 뒤에는 시인님의 따뜻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수원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쓰는 문학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문학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데요. 저 역시 수원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은 예술가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수원은 단순히 활동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문학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을 키우고 꽃을 피워가는 소중한 문학의 도시입니다. 문학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는 도시, 바로 어디예요? 수원. 네, 딩동댕. 네, 맞았습니다. 수원이죠. 오늘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원이 왜 많은 문인들에게, 문학인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수원에서 더 많은 시인들이 탄생하고 더 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가님도 기대하고 계시죠? 예, 그럼요. 네. 수원과 깊은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더 자주 수원을 찾아오실 거죠? 예, 그럼요. 이번을 계기로 더 네. 또 수원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한 곡 준비했는데요. 들려드릴 곡은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한 편의 시처럼 노래 함께 감상해 볼까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 그 윤보영 감성시 쓰기 공식 10, 윤보영 시인처럼 감성시 쓰기 160쪽에 보면 장미와 그대라는 시가 있어요. 아시죠? 예, 네. 그대는 장미꽃처럼 예쁜 것이 아닙니다. 장미꽃이 그대처럼 예쁜 것이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시가 제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장미꽃보다 예쁘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기분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겠죠. 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질까요? 장미꽃이 당신을 부러워한다. 아, 장미꽃이 그대처럼 예쁜 것이지. 마지막. 네. 이렇게 반전을 준 시네요. 예. 노래도 잘 듣고, 네, 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인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미처 못한 이야기나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예,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름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보영 시인 하면은 당연히 여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 특강을 하면 그 자리에서 강의하기 전에 윤보영 시인이 여성 시인이 아니라 남성 시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부터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강의장은 웃음바다가 되곤 하죠. 그렇겠네요. 저도 여성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예뻐요, 이름이 엄청. 네. 그 성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꽤 많이 놀랐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도 이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 우리 시인님 늘 보면은 그 목에 네, 스카프를 꼭 두르시잖아요. 예. 스카프. 예. 네. 멀리서도 윤보영 시인님이시다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카프를 하게 된 그 이유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목감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프를 둘렀는데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가거나 또 이렇게 문학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저를 알아본 독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때 찍어준 사진에 제가 스카프를 두른 그 제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독자들과 사진을 많이 찍어준다면은 제가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난 윤보영 시인 만났어라고 할 때 이분이 윤보영 시인이라고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스카프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 스카프를 행사 때마다 메고 다닙니다. 물론 한여름에 정장 차림에 지하철에서 스카프를 메고 다니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역시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하고 300명 앞에서도 강의하고 이러는 그 대담력을 이게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하철에서 당당하게 스카프를 그것도 또 아주 꽃분홍색 스카프를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니 그 스카프 색이 대부분 그 칙칙한 색이 아니라 네, 되게 밝은 색인 것 같아요. 예. 스카프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이천에 강의를 갈 때인데, 이제 그 스카프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천을 가는 도중에 매장에 들어가서, 스카프를 이렇게 하나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운전을 저희 아내가 했거든요. 그 매장에서 스카프를 나는 진한 단색을 사야 된다. 분홍색이나 이런 걸로 아내는 아니다 점잖게 검은색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검은색과 흰색이 반반인 스카프를 걸고 메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다 칙칙하게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순색 꽃분홍색 스카프를 메면 되겠다 해가지고 꽃분홍 이 스카프를 제가 메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가 제가 스카프를 이렇게 많이 이제 메고 있으니까 윤보영 시인에게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이 스카프를 많이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되게 고마우면서도 약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못 매는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스카프를 선물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한 일주일이나 길어야 한 달 정도 매는데 선물하신 분들은 내가 선물한 이 그 선물로 보낸 택배로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스카프를 매나 안 매나 사진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참 이렇게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꽃분홍 이런 것을 아주 화려한 것을 메고 싶은데 직접 떠가지고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메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도 저는 하나의 배려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스카프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스카프 전시회도 아마 네, 열지 않을까요? 예, 제가 춘천에서 한 5년 전에 서울로 작업장을 옮길 때 그때 이제 그 세탁소에 맡겼던 스카프 수가 47장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한 시인이 스카프 47장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그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남성이 스카프 네. 47장 갖고 있는 일은 네. 보기 드문 일이 될 것 같네요. 그 시인님께서는 늘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하는 게 제가 이제 시를 강의하면서 시를 지도하면서 내건 게 전국민 시인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시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때는 시는 시인만 쓴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시고 또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많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시를 한 편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배우고 써가면서 지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시집을 출간할 정도로 많이 다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시집을 발간하고 당당하게 가족들에게 시인으로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시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글을 못 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시입니다. 아시는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이나 고민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며 하는 깨달음과 웃음을 발견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시인들이 자신이 쓰는 시에서 계속 머무르면은 이 시인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기가 드러나게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시인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도 시인도 꾸준한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짧지만 공감이 크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바로 아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뒷가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시,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반전을 통해서 찾아내는 새로운 발견, 하는 감동을 뒷가시에 접목시켜서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에 감동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글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는 감동을 주는 시, 아시입니다. 시와 사진이 만나면 또 다른 감동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문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기 바랍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 또 불어가는 바람,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의 미소, 친구의 안부 전화, 인사 속에도 시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이미 시 한 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 따뜻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윤보영 시인님과 함께 문학과 삶 그리고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시를 사랑하는 분들뿐 아니라 시를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윤보영 시인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윤보영 시인님과 함께 문학 이야기, 감성시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참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다겸의 예술톡톡 라디오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시를 써왔습니다. 시를 잘 아는 분은 물론이고 평소 시를 가까이 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제 시를 읽으며 웃고 공감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늘 독자가 주인공인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독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를 읽고 때로는 시집을 구입하며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감동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주인공인 시, 참 따뜻한 표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난해한 시보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모든 시가 아니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마음을 움직이는 짧은 감동시 위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진심과 감동이 담겨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네요. 어쩌면 우리 삶도 길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듯 시도 분량보다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또 지붕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또 우리를 보듬어주는 길은 얼마나 바쁘게 그 위에 차를 달리게끔 도와주는지, 또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가, 또 가족들의 미소와 친구의 안부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가 담겨서 시시시하고 글 속에 담기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많이 웃으시고 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님. 청취자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제 앞에는 지금 3권의 시집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시집, 윤보영 작가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선물로 가져왔어요.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근데 누구에게 드릴까요? 네, 이 본 방송을 듣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3권을 드릴 건데요. 책은 어디서 받을까요? 네, 수원공동체 라디오로 오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당첨되셔야 되겠죠? 어떤 책인지 궁금하죠? 첫 번째는 경찰인 엄마 아빠가 제 자랑이에요. 이 시집이네요. 그러니까 윤보영 시인님이 시로 만난 경찰 시집이고요. 이 시집이 제 80주년 경찰을 날을 맞이해서 시집을 쓰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헌정 시집입니다. 네. 꼭 읽고 싶은 책이에요. 저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 도착해 있는데요. 윤보영 시인의 수국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번째 캘리그라피 시선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수국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리고 멋진 캘리그라피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표사에 보면은 시가 하나 써 있네요.
수국길에서 수국꽃이 당신 생각할 틈을 안 준다. 꽃마다 자기가 당신을 더 닮았다며. 저 수국꽃 좋아해요. 탐스러워서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네요. 표지도.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권이 남아있네요. 커피도 가끔은 사랑이 된다. 네, 윤보영 시인 하면은 커피가 생각나죠? 그리운 향기. 카페에 들어서면 향이 그리움처럼 스며들어 기분이 좋고, 커피를 마시면 너의 잔잔한 미소가 내 안에 가득 번져 행복한 마음이 느껴져 좋다. 네가 보고 싶은 날은 카페로 간다. 커피를 마시다가 가끔은 커피가 되기도 한다. 그리운 향기. 네. 이 세 권 어떤 분이 주인공이 될까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갖고요. 끝까지 청취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좀 보충 네.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엄마 아빠가 경찰인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시집은 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전국 경찰 사랑 디카시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거든요. 네. 그 시집 속에 담긴 경찰 관련 시는 일반 시민들이 바라본 경찰들의 모습, 따뜻한 경찰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었을 때 혹시 디카시를 공모하는 분들은 그 책을 보았을 때 많은 시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권 가져온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네,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서도 시를 발견하고 꽃 한 송이에서도 감동을 발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보영 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삶이라는 시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다겸의 예술톡톡 라디오쇼 진행자 정다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향기로운 예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들으며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움과 자유, 삶의 향기가 담긴 곡이죠.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